아이폰 매출은 둔화되고 있는데 애플은 어디에서 이러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애플은 어떤 이익을 보고 있을까요? 실적 발표 이후 떨어진 애플의 주가,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음악, 시리즈물, 게임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죠. 현재 2020년도 10월 기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애플은 과거 컴퓨터 및 다양한 IT 기기 중심의 사업에서 현재 프리미엄 하드웨어 제품 기반의 사업으로 확장시킨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맥북은 스타벅스 입장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상 명품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 워치의 경우 스트랩을 에르메스와 콜라보를 하는 등과 같은 명품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명품 기업의 특징은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인데 애플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원가가 매우 저렴하게 만들어 고마진 비즈니스를 구축하였죠. 즉 명품 기업이 가진 최대 단점인 인건비 및 명품 기업으로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사라진 새로운 장르의 명품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애플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콘텐츠 비즈니스도 하려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바로 어제가 애플의 3분기 실적 발표였죠. 매출은 59.7빌리언으로 19년도 3분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이폰, 맥, 아이패드 등 제품에서 발생한 매출은 46.5빌리언이며 10% 증가했다고 하죠.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등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은 13.2빌리언으로 15% 증가했습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값인 매출 총이익률은 38%였다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드웨어 제품들의 매출 총이익률은 29.7%였고 서비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67.2%였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의 마진이 30%에 가깝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데 서비스의 마진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죠. 단순하게 원가가 3,000원인 물건을 만들어서 애플은 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이익은 11.3빌리언 달러였고 영업 현금 흐름은 16.3빌리언이었습니다. 이제 제품별 매출 추이도 살펴볼게요. 일단 아이폰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이번에도 역시 감소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는 아이폰 12의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의 매출 덕분에 아이폰 매출이 그나마 살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아이폰 기기를 구매하지 않고 있을 뿐 애플의 생태계에는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부분은 전부 강한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애플 워치의 경우 이번 분기 소비자 중 75%는 이번에 처음으로 워치를 구매한 소비자였다고 합니다. 즉 애플 생태계에 유입되고 있는 소비자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과 아이패드 매출은 각각 22%, 31%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이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교육 및 일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기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들은 한번 경험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기에 코로나 이후에도 애플의 소비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제 서비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죠. 기본적으로 애플이라는 기업이 투자처로서 가진 단점은 계절성입니다. 단순하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잘 팔리고 신제품 출시 시즌에는 몰려서 팔리는 등과 같은 현상이죠. 즉 다음 분기에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투자자들이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이 밀고 있는 구독형 서비스 제품들은 이러한 계절성이 없죠. 훨씬 예측이 가능한 매출이며 투자자들은 이런 예측 가능한 투자 상품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넷플릭스가 있겠죠. 넷플릭스의 매출을 살펴보면 매분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러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겠죠.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하여 자세히 둘러볼게요. 먼저 애플 뮤직입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이며 매달 9.99달러에 이용을 할 수 있죠. 기존 아이튠즈 사업이 있기에 애플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해당 영역에서의 경험의 유무, 데이터의 유무는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곤 하죠. 애플은 뮤직을 미국에서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케이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이밍 서비스이죠. 똑같이 월 구독제 서비스이며 한 번의 구독으로 100개 이상의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합니다. 애플 TV, 아이패드 등과 연동도 된다 하죠. 매달 4.99달러, 6,000원 정도만
$10만 지불하면 됩니다. 광고 및 게임 내에 추가 구매 요소는 없다고 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소비자 게임 경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뉴스 플러스는 구독형 잡지 및 뉴스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잡지사 및 언론사와 손을 잡고 애플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 모습이죠. 특히 미국에는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 등 유료 뉴스사가 꽤 많기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넷플릭스의 예시를 보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DVD를 빌려서 보는 가격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해줬죠. 애플도 비슷하게 뉴스 및 잡지들을 저렴하게 스트리밍해주는 느낌이며 월 $9.99만 지불하면 된다 합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애플만의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입니다. 무려 25개의 시리즈들이 상을 받았다 하죠. OTT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데 애플은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월 $4.99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경쟁사들인 넷플릭스는 $14, 디즈니 플러스는 $7에 서비스하고 있죠. 아직 출시하지 않은 피트니스 플러스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애플 워치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피트니스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애플 워치로 소비자의 심박수 및 칼로리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하죠. 러닝부터 요가까지 다양한 영상물 및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서는 펠로톤, 룰루레몬의 미러스, 나이키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들을 번들형으로 묶은 애플 원도 방금 출시되었죠.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15를 매달 결제하면 뮤직, TV 플러스, 아케이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장 비싼 요금제인 $30를 매달 결제하면 추가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2TB까지 피트니스 플러스, 뉴스 플러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요금제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5명까지 공유할 수 있다 하죠. 즉 이론상으로 한 사람당 $6에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회비가 없으며 해외 결제 비용도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있죠. 당연히 애플페이로 연동을 시켜서 결제가 가능하며 애플 카드로 애플 제품을 구매 시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 카드가 등록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 2% 캐시백을 해준다 하며 실제로 현금을 바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애플 제품, 나이키와 같은 제휴사에서 애플 카드가 등록된 애플페이로 결제 시 3% 캐시백을 해주고 있죠. 역대 카드사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합니다. 이제 애플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애플은 가볍게 이러한 서비스들을 런칭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몇 조짜리 비즈니스들입니다. 예시로 음악 스트리밍 글로벌 시장 사이즈는 26빌리언, 3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며 27년도까지는 46.9빌리언으로 성장을 예측하고 있죠. OTT 시장은 말로 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은 콘텐츠 비즈니스, 여가 시간이 많아질 미래를 저격하는 사업들을 하나씩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애플의 서비스들은 경쟁사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죠. 일단 애플은 일명 애플세라고 불리는 수수료 30%를 안 내기에 이론적으로 타사 대비 30%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와 애플카드라는 시스템으로 결제 시 더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최근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치 구매 시 피트니스 플러스 3개월치를 무료 제공한다 하며 애플 TV 구매 시 아케이드를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하죠. 마지막으로 애플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서비스 사업들은 애플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격적으로 먹힐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굳이 애플의 번들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따라서 여전히 애플의 기축은 아이폰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애플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들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해도 실패할 사업은 나오기 마련이죠. 하드웨어, 특히 아이폰 쪽은 사실 성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이폰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죠. 결론적으로 드는 느낌은 성숙한 기업이 비용을 감축시키며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종의 애플만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 소비자들이 현재 애플의 콘텐츠 서비스들을 전부 사용하고 나면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이라고 너무 신격화를 시키면 안 돼 보이며 성장 기업으로서 애플을 보고 계신다면 서비스 사업 이후 어떤 방향을 띠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던 것처럼 애플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애플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